이 시간을 아끼려고 자료를 좀 짧게 만들었다가 그 수정 발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먼저 그 서론으로서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오늘 오전에 그 패러다임이 뭔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시대에서 혹은 어떤 분야의 특정적인 사고방식, 인식의 틀을 말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말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되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응을 하느냐? 예컨대 대한민국이 패러다임을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누가 리드를 하느냐? 이러한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면은 결국은 항상 정부가 그 우리나라 사회, 국가와 사회의 그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기구거든요. 이 소위 그 관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적이고, 이 정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 뷰로크라시가 안고 있는 관성과 그 타성을 극복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 내에서는 그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하는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 예컨대 어느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 수준에서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효과도 없고, 부처 장관이 해도 굉장히 그 벅찬 과제가 될 것이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힘들고, 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그러한 어려운 그 과제가 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두 플레이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와 그 대통령이 나서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계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30, 지난 9월에 채택된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이 되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가 그러한 세계 경영 패러다임의 바뀜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각 국이, 또 대한민국이 그 적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의 관성과 타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결국 정부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제 느낌으로는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할 때 거기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개발이나 발전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Development는 발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개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라고 번역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SDSN이 이 문제가 개발이 아니고 사실은 발전이다, 이 말을 정부 쪽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높낮이를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 타성과 관성의 문제, 또 정부 내에서는 이것을 누가 나서서 하느냐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나서야 될 사람이 아직 안 나서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요지는, 지금 SDSN 어젠다 의제, 그것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아까 제프리 삭스 교수도 말했습니다만 모든 나라 선진국들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유니버설한 어젠다, 보편적인 의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2008년에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이 소위 경제 성과와 사회 발전의 측정에 관한 커미션 위원회를, 그 국제적인 커미션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이 빈곤 문제로 그 저명한 그 콜롬비아 대학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군지 생각나세요? 사르코지 커미션의 체어맨. 스티글리츠. 예, 죄송합니다. 조세프 스티글리츠가 체어맨이 된 이제 그런 건데, 그 여기에서는 그 동안에 GDP 혹은 경제 성장률 하나 가지고 국가 경영의 주요 지표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우리가 추진하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프로그레스를 얼마나 하고 있고 과연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것을 촉진하자고 하는 것이 국가 경영의 목표인데, 그것을 GDP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동안에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이 스티글리츠가 체어를 해가지고 나온 이제 결론인데, 국가의 그 경제와 이 이코노미, 소사이어티와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포괄을 해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지표와 그것을 추진하는 종합 경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고, 그것을 한 개념으로 잡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웰빙이다. 뭐 쉽게 말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웰빙이나 그 해피니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목표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몇 가지를 한꺼번에 봐서 프로그레스를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말하자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되겠고, 그것의 핵심이 되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혹은 줄여서 SDGs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가와 인류의 웰빙을 어떻게 프로모트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해서 제가 처음 앞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웰빙 수준, 국가 발전 수준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프로그레스의 전망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UN의 SDG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당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그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사르코지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OECD가 2011년부터 이 Better Life Index, 좀 더 잘 사는 베터 라이프를 위한 인덱스를 11가지 측면에서 뽑아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베터 라이프 인덱스는 이제 11가지의 지수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평가해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How is your life? 당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제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우리도 거기에 수시로 이제 대한민국도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소득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 일거리, job, 그 다음에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 사회적인 커넥션, 내가 어디 힘들 때 내가 기댈 때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연대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시민의 국정 운영, 또 사회생활 참여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안전의 문제,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 베터 라이프 인덱스에 의해서 한국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이 점선은 OECD 평균이고, 그 빨간 선을 보면은 한국이 그 중에서 이 퍼스널 시큐리티, 개인 안전은 좋은 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도 높은 쪽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아주 좋은 거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OECD의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점수가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소셜 커넥션,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의 문제, 보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의 문제는 아주 점수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A, B, C로 치면 이제 C급이 되겠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교육과 그 사회 참여의 문제, 개인 안전의 문제는 아주 상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ECD 평가고, 우리끼리 한번 토론해 보면 이것이 과연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뭐 자세한 내용이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그 환경의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문제는 OECD 38개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에 있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건강을 평가하는 그것이 38개국 중에서 38위. 제일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그걸과 또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장시간 근무가 36위, 너무나 일에 찌달린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연대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몇 가지 챌린지만 따져보면 몇 가지만, 이것은 초록색은 이제 OECD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되겠고, 빨간 거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보시면은 지금까지 OECD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지난 20년간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계속 하강하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신문에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따온 거 되겠는데, 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OECD권 최악이어서, 그리고 2060년, 50년 돼도 대기 오염이나 사망률이 OECD권에서 최고일 거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줄은 여기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개인당 CO2 배출량이 비산유국 중에서 네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지금 빨간 줄의 추세를 보면 이것이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상향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됐다. 계층 이동에 있어서 성공의 기회가 현재 세대에 오면서, 근래에 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이 감소폭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부모의 낮은 사회 계층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근로소득의 상대적 우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사회적으로 상향 이동의 사다리 노릇을 해왔는데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건 잘 아시죠? 그다음에 SDSN에서 150개국 이상의 국민들을 나라별로 3,000명 이상을 서베이를 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0부터 10까지로 났을 때 당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어디에 속하냐라는 것을 물어서 평가를 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 행복의 순위가 58위가 되겠습니다.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쪽에 돼 있고, 이 58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뭐 행복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한 느낌의 편차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또 국민 전체의 불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든지 이런 의식, 그런 행복의 불평등도에 있어서 우리는 96위, 굉장히 나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관해서는 UN 총회가 2012년에 매년 3월 2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 발전, 빈곤의 퇴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웰빙을 촉진해야 된다.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균형된 경제 성장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SDS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행복은 사회 발전에 가장 적절한 척도이고 공공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그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현대 경제 성장의 문제가 불평등의 상승, 사회적 배제를 구조화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은 보다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추구해서 현재 그리고 특히 미래 세대에도 배려하는 그러한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글로벌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빈곤 개도국의 8억 이상의 아주 절대 빈곤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는 다른 세계의 나라들이 편안할 수가 없고요. 이 국제적인 불평등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차별 등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국경을 넘어서 계속 파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 온난화는 제프리 sak스 교수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생존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경제라는 말을 소개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경제는 앞으로 글로벌 시티즌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 지구의 인구가 이미 73억이 넘었고, 앞으로 100년, 이 금세기 말에 가면 100억 가까이가 될 텐데 너무 과밀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더 잘 살라고 경제활동 막 늘려가다 보니까 지구 자원을 마구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물리학적, 생물학적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9개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그 안전 범위를 우리가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구 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이 바다가 산성화돼 가지고 바닷속에 해양물이 죽어가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상실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 경계가 여러 군데가 침범이 돼 있고, 그거 말고도 화학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모두 다 경제 활동으로 볼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지구 환경을 침범하는데 너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만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지속 가능성 위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세 가지는 국가 경영의 문제인데, 우선 이 단기주의, 어느 정권이든지 4년, 3년, 5년, 4년, 3년 이 정도밖에 내다보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칸막이식 정책 대응을 합니다.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다 제각각 부처가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적을 추진하는데 그 부처별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성장 우선주의가 가장 주도적이어서 환경적, 사회적 어떤 문제를 덮어놓고 넘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환경적, 사회적 누적이 돼가지고 터집니다. 그래서 파행적인 발전, 주기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 세 줄은 이 글로벌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 지구 환경이나 개도국 빈곤 문제, 어떤 지역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어느 나라가 관리 안 하는 글로벌 공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잘 관리를 안 하다 보는 생기는 그러한 필요한 집단 행동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17개의 SDGs가 되겠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160개의 세부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들은 이제 계량화되어 있고, 나라별로 목표를 숫자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꼴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담긴 구성 요소들은 여기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만, 각각에 대응하는 17개 목표들이 있습니다. 빈곤, 기아, 건강 문제, 불평등, 평화, 정의, 포용성, 인권, 양성평등, 지구 자원의 문제, 또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를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람한테 센시티브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 지구를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프로스페리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한 기반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또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 17개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DGs 근본 정신은 지구 경계를 존중하자. 그 범위 내에서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의 문제를 프란시스 교황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이기적이고 무절제한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한정된 자연자원을 남용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시티즌들은 이러한 어떤 이기적이고 무한한 그러한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SDSN에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가지고 소위 SDG 인덱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웰빙을 이 소위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 수준과 실업률 그리고 SDG 인덱스가 그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SDG 17개 SDGs가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량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럽의 EU에서 SDGs 포럼 이런 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SDGs는 유럽이 추구하는 소셜 마켓 이코노미다. 사회적 시장 경제다. 거기다 하나를 추구하자면은 지구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경계를 존중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로 추구하는 것이 17개 SDG다. 이렇게 정의를 아주 잘 멋있게 하더라고요. 2030 SDGs의 주요 특징은 첫째는 유니버설 행동 의제다. 개발도상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선진국을 포함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숙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한 행동 의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발이 아니고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DGs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고유의 현실, 역량, 발전 수준 또 그 나라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당히 가감해서 적용을 하라라는 것이 그 하나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7개 SDGs가 말하자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서로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도 하고 또 서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 SDGs를 추구할 때는 그러한 17개 고울 간의 상충성을 지향을 하고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에 가서 협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을 해서 예컨대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뭐 3%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만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하다. 경제 성장을 했으면 계층별로 연령별로 지방별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것을 좀 이렇게 그 미세의 단위별로 봐야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아무도 낙오시키면 안 된다. No one will be left behind. 이러한 정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17개 중에서 그 글로벌 파트너십인 걸 뺀 16개의 고울들을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이 목표 하나만 추구를 하려다 보면 이것이 다른 고울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 옆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국가 경영은 이런 상관관계를 신경을 안 쓰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불균형이 생긴 그런 것이 기간을 두고 누적이 돼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피해 나가자는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SDG 인덱스에 의해서 우리 SDSN이 OECD 회원국들의 지속가능 발전 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고울별로. 여기에서 초록색은 우량하다, 굿.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란 거는 그 중간이다. 이거 표시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어느 나라를 보실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모든 OECD 국가가 다 들어있거든. 선진국들이 어느 나라도 빨간 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가 할 일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 가디안이라는 영국 신문에서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We are all developing countries now. 우리는 이제 모두 발전도상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ESG라는 게. 이것은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칸을 표시를 한 건데 이 중에서 빨간 게 뭐냐면 보건 쪽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성평등, 여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물과 위생, 특히 물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에너지가 심각하다. 이제 청정 에너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도시, 어반 지속 가능 발전 문제도 우리가 챌린지가 많다.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자원, 육상 생태계에도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파트너십, 이게 예컨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노란색들은 다 어느 정도 과제들이 상당히 있다. 아주 심각하진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이제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오는 쪽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산업 인프라라든지 좋다. 그다음에 이 소비와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순환 경제 정책들도 괜찮다. 이렇게 OECD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계신 최열 그 환경재단 이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지. 이따 좀 이 패널리스트들이 여기에 나타난 이 색깔들을 좀 인터프리테이션 좀 해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적정하다, 이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SDGs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첫째, 지속 가능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협력, 또 기업과 개인의 적응을 촉진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 시민들과 정부와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기업 같으면은 주요 중장기 경영 지표에 반영을 하고,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자기 분야에서 이 고울들을 따르도록 이 17개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젊은이들 특히 아까 우리 문지연 그 SDSN 유스 대표도 발언했습니다만, SDG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은 젊은이들이 동력으로 나서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젊은이들이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가능 발전 시대를 위한 하나의 준비 자세로서 이 지속가능 SDGs를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고를 택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SDG를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SDGs는 우리나라별로 또 예컨대 지방별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발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개를 보고 발전 목표를 정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책 목표를 이것을 가지고 설정을 하라. 물론 여기에다가 국가 특유의, 지역 특유의 요인들을 가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발전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17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프로그레스에 대한 성적표,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스코어 카드를 보니까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이 목표를 우리가 더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국가 경영의 툴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SDGs의 오퍼레이셔널한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나름의 그 세부 목표들을 169개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이고, 그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적용할 건 적용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통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목표가 2030년까지 얼마다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다음에 그것을 매년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를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세부 목표별로 그 계량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타겟와 인디케이터 세트 개발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골과 타겟와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가 잘 안 됐느냐,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느냐, 이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표가 지금 뭐 230개, 400개 그러거든요. 이것을 지역별로, 연령별로 뭐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적용하려면은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한데, 이게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소위 데이터 레볼루션을 해야 된다. ITC 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빅데이터를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법이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테크니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나름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 17개 SDGs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부문별로 개혁과제가 뭐다, 어떠한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필요한 국제협력은 뭐다. 개발도상국은 뭘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별로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7개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인데,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은 그 문제인데, 그 저탄소 배출 발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도 세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추진을 위한 그 모니터링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또 아태 지역 그다음에 유엔 차원의 모니터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가별 모니터링.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 지표와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실시할 거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모니터링 절차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투명하게, 모든 사람의 이해 당사자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겠는 그러한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국가 경영이 예컨대 성장률 하나만 쳐다보면 참 쉽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17개에다가 세부 목표가 100몇 개가 되면은 이거를 뭐를 잘하고 잘못하고 뭐가 문제고 얼마나 잘 될 거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로서. 그래서 그 목표별로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다 스스로 평가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다 들어와야만,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정책이 수립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협치입니다. 이제는 국가 혼자서 어떤 국가 경영을 하기에는 목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개 부처나 한 개 장관이나 어느 정부가 못합니다. 모든 시민사회가 다 들어야만 됩니다. 약자, 강자, 기업, 민간, 시민단체, 환경그룹 모두 다. 이렇게 모두 지혜와 정보를 모으는 것이 협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협의로 정당 간의 협력을 말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것을 저는 이 SD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또 시민사회, 기업, 국회, 지방의회가 다 참여하는 그런 개방된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열흘 전에 이 EU 본부의 경제사회위원회 주최 SDGs에 관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는 회의를 이틀째를 갔다 왔는데, 이게 그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떤 의제에 토론을 하면 거기에 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죠, 너도 나도 막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지냈고, 그 다음 날에는 SDG 17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각각 고을별로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몰려듭니다. 거기서 이 고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치의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협치는 정부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조정하기 위한 고위 범부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위 whole of government, 범정부적인 또 whole of society, 범사회적인 조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가칭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고 상공회의에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대표가 다 들어야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뒷받침하고 리드하지 않고는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하는 기능은 여기에 정리를 제가 한 바와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앉아가지고 구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진 주체가 불명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이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부로서는 지금 과거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하고 새로 나온 지속가능 발전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은 국가 경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하여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2016년에서 2035년까지를 포괄하는 계획을 금년 1월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SDGs에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되는 과제가 있는데 환경부로서는 이것이 벅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에서 해야 될 텐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지금 무슨 입장인가 하면 지속가능 발전은 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녹색 성장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는 녹색 성장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 첫 단추를 끼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 과정을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그래도 괜찮은 거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SDGs라는 그런 프레임을,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면 과제가 뭐냐? 우선 저는 새로운 SDGs 이행체제 정립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과 내년은 그러한 SDGs 이행체제를 정립하는 준비기간으로 쓰자. 그 후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때를 기해서 본격적인 이행체제 가동을 하자. 그래서 금년과 내년은 그 준비 단계로 쓰면서,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SDG 이행체제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을 연구 토론원 과정으로 쓸 것이며, 이러한 연구 토론 자체가 협치 과정이어야 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서 서로 수렴하고 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 자체가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프로세스가 돼야 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께서 금년 상반기 중에 협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다자적인 이해 당사자 그룹을 예컨대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지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초과했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